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집을 내놨다며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와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1주택자인 본인이 비거주 주택 매각에 나서면서 투기용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규모로 이 대통령은 29억 원의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물이 지금 올라왔나요? 네. 매물 올라왔어요? 네이버에 네. 매물이 없던데요? 광고는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10월 입주면 그때 세입자가 그때 나가시는 거죠.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현재 29억 5천만 원에서 32억 원까지 매도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이 대통령부터 집을 팔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대통령 발음은 팔게요. 이 대통령이 실제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자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차례라며 비거주 주택들을 즉각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신의 1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모두 계산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만 이 혜택 역시 비거주자에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추가 대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을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장기 보유했다고 비거주 1주택의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실효보유세율 1%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효보유세율 0.2%고 이래서 일본은 10억 아파트 1,000만 원 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10억에 200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선진국 도시 수준의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이나 이런 데는 실효세율이 한 1.5에서 2.0 이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임대를 주고받은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살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세로 임대를 놓더라도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해외 실효 보유세율 등 사례를 검토해보는 한편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급하게 매도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매수인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집을 팔려고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상한 거래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는데 국토부가 즉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매수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송파구 일대의 거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계약된 건은 아직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거래 허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인 만큼 대출 규제와도 상관없고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교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협상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정해지면 그 매수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인 것이고 매도자가 집값을 깎아주지 않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체결한 이상한 계약.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건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거래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게 빚이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근저당보다는 금매 가격이 떨어질 거를 되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중요한지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식도 장이 좋고 코인도 할 수 있고 이런 대체 투자 수단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까지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역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오늘 전북 새만금을 찾아갔습니다. 새만금을 AI 도시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손을 잡았는데요. 7만 명의 고용 효과를 자신한 현대차에 역대 전북 지역 최대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환경오염과 비용 논란으로 멈춰섰던 새만금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전북 역사상 최대인 9조 원대 투자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손을 잡은 겁니다. 새만금을 로봇과 수소, AI 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 대통령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조선 간척을 언급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현대차도 7만 명의 고용 효과를 자신하며 전북을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후 전주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 주민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전북 민심도 경청했습니다. 우선 호남 전기를 수도권에만 퍼준다는 송전망 논란에 대해선 지역산단에서 직접 쓰는 현지 소비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도입한다. 이제 기업들을 좀 유치해 보려고 좀 총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또 농촌 기본소득 확대와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삼중 소외론에 공감하며 소멸위기 지역 신생아 1명당 돌봄 인력 1명을 매칭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2021년 초부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는 진술을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구속됐다 풀려난 뒤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구승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이만희 씨를 만난 신천지 간부는 이 씨가 뜬금없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 다 천사 같다, 사람들이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천지 섭외부에서 청년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월쯤에는 이 씨가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될 거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신천지는 윤석열이 당에 가입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부를 떼놓고 있었던 거였고 결국 2021년 3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뒤 몇 개월 뒤에는 신천지의 전국 청년회장이 특정 지역 청년회장들을 모아놓고 당비대납까지 언급하며 책임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비를 대신 내줄 수 있으면 대신 내줘라. 최소한 그 윤석열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다 당원 가입을 했었던 거죠. 그 무렵 신천지 신도 2천여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며 경선 투표에 실제 참여한 신도를 봤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둘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 했다고. 온라인 투표를 이거 받았다고.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경합수본은 오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한 전 씨의 발언 등을 열거하며 법원 침입 교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첫 재판에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고 폭동 당시 자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건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내내 비폭력 운동을 강조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에서 전 씨가 법원 침입을 교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 씨 발언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가문을 전체 지휘하는 총 사령관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폭동 전날 자신을 따르라며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 폭력을 쓰더라도 국민 저항권이라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폭도들은 전 씨의 말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야, 판사 나와! 재판부는 검찰 쪽에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을 부린 정범들의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전 씨 측은 방광기능 마비와 당뇨, 보행장애 등을 열거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며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또 나만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종교 탄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도 이어갔습니다. 전 씨 지지자들은 내일 광화문에서 소년보 전한길 등 유명 극우 인사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둔 토론이 열렸습니다. 전한길 씨 측 토론자가 부정선거는 핵개발 연구와 관련이 있다며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부정선거는 없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씨와의 토론회가 한 차례 무상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홀로 토론에 참석했고 전 씨는 이영돈 PD 등 3명과 함께 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포문은 이준석 대표가 열었습니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것이 없는데 그냥 많이 떠들면 진실인 양 이렇게 굴러온 판 6년이고요.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는 판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토론자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저는 선거 사기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부정선거가 1942년 미국의 핵폭탄 개발 연구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그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핵폭탄 만드는 건데 그거랑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과학자와 정치가와 그리고 그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척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이후 주도권을 넘겨받은 전 씨는 부정선거를 암에 비유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니 선관위 서버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그 많은 범죄자 집단이 어딥니까? 있었다 치면 선관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 투표인명부에 대해 까보자. 하지만 이 대표는 누가 언제 부정선거를 했는지 얘기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오늘 토론을 무제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경찰에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업체 운영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피의자는 한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경찰에 해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수십억 원어치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한 계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11월 USB 형태의 전자지갑, 콜드월렛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모조리 사라진 겁니다. 업체가 준비한 콜드월렛을 쓴 게 문제였습니다. 지갑 복구 암호 정보를 알고 있던 업체 측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해킹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빼돌린 코인은 당시 시세에 따라 10억 원 정도로 현금화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은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코인을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을 받아 뇌물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코인 업체는 지난 2020년 유명 연예인이 투자했다며 13,000여 명을 유인해 300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사건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코인 사건을 수사하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전 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017년부터 전 씨와 알고 지낸 코인업체 운영자 이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전 씨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네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